여론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뒤통수 맞은 듯.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과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 그 4+1 협의체에서 지금까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민주당에서는 50석 너무 많다. 최대 30석까지만 연동률 50% 적용하자고 하고 있고, 정의당은 안 된다. 50석 전체 다 적용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요, 민주당이 오만하다.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친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니들이 말이야, 그 정도 되면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막판에 뒤통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률 이런 용어들이 뉴스를 전하는 저희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좀 짚어볼까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면요,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원래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은 비례대표 50석 전체 연동률 50% 절반 이렇게 적용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캡이라는 거를 설정해서 최대 30석까지만 우리가 해주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의석수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정의당 주장대로 가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2개밖에 못 가져갑니다. 정의당 주장대로 하면.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 이 캡을 씌우면요. 민주당 의석이 7개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의당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소수 정당이니까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 주장대로 50석 전체에 적용하면 이러다가 우리공화당 같은 극우 세력이 많이 진출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외치면서 국회 기습 점거까지 시도했습니다. 조원진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좌파 연정과 연방제로 가려하는 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공산사회주의 좌파 독재의 철벽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진보 정당끼리 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또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요.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 연령 기준을 지금 만 19세인데 만 18세까지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죠. 네, 선거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춰지면 유권자가 약 50만 명 늘어납니다. 총선 기준으로 일부 고3 학생들도 포함되는 건데요. 학교 안에서 총선 선거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더니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기준이 18세고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 18세로 낮춘다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이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학교에서 정치 문제가 이슈가 될 우려는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비호감 1위 안철수. 이게 화제가 됐어요.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 재충전을 하겠다면서 지난해 9월 독일로 떠났고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정치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안 전 의원이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비호감 2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3위는 유승민 의원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비호감 1, 2, 3위가 모두 야권 인사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7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짚어봐야겠지만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이 올해에도 복귀한다는 30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아직 복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전 의원 측은 국민이 필요할 때 와야지 정치 일정 때문에 복귀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수당에도
이미 분명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너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비호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어떤 관심 선상에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 때 한 예언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면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애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을 안 씁니다. 무능하지만 자기 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여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됐었는데요. 네. 당시 SNS에서 안철수의 예언이 들어맞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안 전 의원이 언젠가는 정계에 복귀하긴 할 텐데 정치권에선 파급력을 놓고 평가가 네.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혜성처럼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민심이라는 건 알 수 없다. 정치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